반갑습니다. 일곱빛깔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을 소개합니다. 저자인 미즈노 남보쿠는 시작하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작은 성취에 들떠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갑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절제한 사람에게 성공은 뜬구름일 뿐이지요. 나는 원래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었고 20살을 못 넘기고 죽을 운명까지 타고났습니다. 절제로서 간신히 운명을 가르치게 되었고 부끄럽게도 많은 제자까지 거느렸습니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 뜻을 소홀히 여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 책을 소홀히 여기면 삶이라는 큰 길에 궁극적인 성공은 끝내 다가오지 않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거나 꿈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인생과 성공의 이치를 전하기 위해 책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간혹 잘못된 논리도 있겠지만 부분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3번 읽고 책을 평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라는 바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3가지의 물음 그리고 그에 대한 답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할 운명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이라는 것은 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운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 천지의 기 흐름이 좋으면 세상이 건전해지는 것이고 내 몸의 기 흐름이 좋으면 운명이 반듯해집니다. 해가 뜬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해가 솟아오를 때의 기운은 성공의 기운이고 그 기운을 받지 못하면 온몸의 기가 제대로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아침에 태양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난 원기가 약해지고 마음도 옳지 못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의 정신 상태 또한 같을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온전치 못하니 성공의 근처도 갈 수 없습니다. 늦잠을 즐기면 평생의 반은 누워서 보내고 나머지 반은 이것저것 먹는 것을 찾아다니느라 소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죽자 살자 일해봤자 무엇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중에는 밤에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다 쓸데없이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밤은 음의 시간이라 자야 하는데 깨어있고 태양이 뜬 양의 시간에는 자고 있으니 음량을 도적질하는 셈입니다. 해가 벌써 중천인데 오밤중처럼 잠만 자고 남들이 다 일어나서 일을 할 때야 일어나서 일을 하려니 손에 잡히는 일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럭저럭 아침 시간을 때우고 점심밥을 먹고서야 일을 시작하니 운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면 자연은 응당한 대가를 돌려주는 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의 기운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운명을 개척하는 길입니다. 성공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 직업에 전념하는 것이 곧 성공의 길입니다. 두 번째 물음입니다. 아껴 쓰는 것과 운명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임금을 도와주는 것이 백성입니다. 백성이 없으면 임금이 있을 수 없으며 임금을 섬길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크기는 백성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는 것이 임금의 도리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물건은 자신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거린이라 할지라도 밥그릇이나 누더기가 자신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거느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함부로 만물을 다루는 것은 백성을 무시하는 임금과 같습니다. 백성을 무시하는 임금이 백성에게 버림받듯 만물을 함부로 다루면 만물에게 버림받습니다. 사람을 제자리에 있게 하고 그 뜻을 펼 수 있게 하는 것이 세상 만물입니다. 하찮은 물건이라도 더러우며 깨끗이 하고 정갈하고 검소하게 다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백성을 어루만지는 임금의 덕이 커지듯 자신의 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물을 아끼는 것에는 저마다 세상의 이치가 녹아 있습니다.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만물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만물을 만들거나 기르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치로 물을 낭비하는 사람은 점차 가난해집니다. 종이는 물과 나무로 만듭니다.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종이를 낭비하는 것은 나무의 생명과 물을 동시에 낭비하는 일이니 천지의 덕을 크게 훼손합니다. 종이를 낭비하는 사람 또한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종이를 많이 쓰더라도 한 번 쓰고 버리지 말고 모두 재생하여 쓰는 것이 도리입니다. 등불의 밝음을 좋아하여 헛되이 기름을 낭비하는 사람들 중에도 장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쓸데없이 불을 낭비하는 사람은 평생 입신 출세하기 어렵고 뜻대로 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태양이 하루라도 없으면 세상 모든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불은 작은 태양과 같으니 태양같이 소중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도구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성실한 사람이라도 도구나 기구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치고 참으로 성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도구가 새 것일 때는 소중하게 사용하다가 낡아짐에 따라 아무렇게나 다루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도구를 사용할 때는 항상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는 귀하게 부려먹다가 늙으면 매정하게 버리는 사람을 어찌 참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만물은 다 돌고 돕니다. 쓰는 도구가 흙으로 만든 것이라면 땅에 묻고 나무로 만든 것이라면 불에 태워 흙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나무로 된 것을 더럽다고 마구 버린다면 제대로 썩을 수 없어 흙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나무에게는 불행한 일이 됩니다. 나무가 더러우면 물로 깨끗이 씻어서 불태워 재로 만드는 것이 나무에게 음덕을 쌓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하의 임종을 지켜보는 임금과 같은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설사 관상이 좋지 않아도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 운명이 바뀝니다. 만물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하찮게 대하면 자신 또한 만물로부터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지만 스스로 쌓은 덕이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덕을 해치는 것도 모르고 하늘만 원망하고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 더욱 덕이 없어져서 끝내는 조상이 쌓은 덕까지 잃게 됩니다. 자신의 운명은 매일 자신이 행동하는 바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대하는 물, 불, 종이나 도구를 다루는 모습만 보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음입니다. 절제 중 으뜸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수년 동안 관상 공부를 하고 운명을 감정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틀리는 것이 거의 없어 크게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식사의 중요함을 모르고 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난할 운명이었는데도 부자가 되고 일찍 죽어야 할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반대로 관상으로는 나중에 부자가 될 사람이었는데도 가난하게 되고 장수할 상을 가진 사람이 요절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운명학자로서 상이 틀린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상을 보아 기륭을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모두 맞출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단한 수행 끝에 기륭의 근본이 식사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에 식사의 절제 여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평생의 기륭을 판단하니 만에 하나도 실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수년간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인 또한 많이 해보았습니다. 1년 뒤에 틀림없이 큰 화를 입어야 될 사람도 식사를 절제하면 반드시 화를 모면했으며 오히려 뜻하지 않은 좋은 일까지 생겼습니다. 또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던 사람도 성공하고 세상에 널리 유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절대 오래 살 수 없었던 사람도 음식으로 인해 장수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은 물론 성공이나 출세 등도 모두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며 끝입니다. 이를 깨달은 이후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하기 위해 쌀밥을 먹지 않고 쌀이 들어간 떡조차 먹지 않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다만 하루에 보리밥 3그릇으로 먹는 양을 정하고 술은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좋아했지만 작은 잔 3잔으로 그 양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것은 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내 식을 줄인 것입니다. 세상에 큰 뜻을 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음식을 절제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운명을 만드는 절제 성공학과 함께 했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3번 읽으면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처럼 식탐이 많은 사람이라면 적극 권장합니다. 오늘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또 실행하고 있을 여러분들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7빛깔 책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